안녕하세요. 요즘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전 단계 인구가 참 많이 늘고 있다고 하죠. 네, 맞아요. 이게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, 제2형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걸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기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. 2025년 Frontiers in Cellular and Infection Microbiology 저널에 실린 카토 코고의 연구팀의 논문인데요. 아, 네. 그 논문이죠. 이게 단순히 혈당 수치 변화만 본 게 아니라 우리 입속, 그러니까 침 속에 있는 미생물하고 면역 반응이 당뇨병 전 단계일 때 어떻게 다른가, 이걸 봤다는 게 좀 특별해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러니까 혈당이 조금 높은 상태일 뿐인데도 입안에서는 벌써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건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연구가 밝혀낸 핵심 내용들, 예를 들어서 태액 속 세균 구성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면역 항체, 그 IgA라고 하죠. 이게 세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차이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런 변화가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연구진들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. 네, 이 연구팀은요, 일본의 노인분들 101명, 당뇨병 전 단계 그룹하고요, 또 나이, 성별, 고혈압, 유무 이런 걸 비슷하게 맞춘 정상 혈당 그룹 101명. 딱 비교하기 좋게 조건을 맞췄군요. 네, 그렇죠. 이분들의 침 샘플을 비교 분석한 겁니다. 그 16S rRNA 유전자 분석이라는 뭐랄까 표준적인 방법으로 세균 종류를 확인했고요. 거기서 나온 첫 번째 주요 결과가 뭔가요?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건 바로 세균의 다양성입니다. 이게 좀 의외실 수도 있는데 당뇨병 전 단계 그룹에서 세균 종류의 풍부도라고 할까요? 그 지수가 정상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았어요. P값이 0.042니까요. 다양성이 낮아졌다. 네. 그리고 전체적인 세균 군집의 구성, 그 구조 자체도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.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요. P값이 0.009. 다양성이 낮다는 건 알겠는데 혹시 특정 세균의 양, 그러니까 수가 확 늘거나 줄거나 하는 그런 차이는 없었나요? 있었습니다. LSF라는 분석을 해보니까요. 그 스트랩토코커스 속 세균들이 당뇨병 전 단계 그룹에서 정상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어요. 스트랩토코커스가 적다고요? 그건 좀 의외네요. 보통 충치균으로 많이 알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미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오히려 이 스트랩토코커스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었거든요. 그래요? 그럼 이건 왜 다른 걸까요? 글쎄요, 질병의 단계에 따라서 몸의 반응이나 세균 환경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걸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랄까, 일종의 보상 메커니즘 같은 게 작동하는 걸 수도 있겠죠. 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. 그렇군요. 세균 종류만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면역 반응, 특히 침 속 IgA 항체도 왔다고 하셨잖아요. 그건 뭔가요? 네, IgA. 이건 우리 입안 같은 점막 표면에서 일종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핵심 항체입니다.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에 달라붙어서 활동을 막거나 제거하는 걸 돕거든요. 아하, 우리 몸의 보초병 같은 거군요. 그렇죠. 연구진들은 IDA-CQ라는 좀 특별한 기술을 썼어요. 이걸 쓰면 어떤 세균의 IgA 항체가 얼마나 많이 달라붙는지, 즉 면역계가 어떤 세균을 더 주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. 와, 거기서 뭘 발견했는지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? 네, 연구팀이 IgA 지수라는 걸 계상해서 비교해 봤는데요.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. 정상 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은요. 헤모필루스라는 세균에 대해서는 IgA 반응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어요. 헤모필루스에는 더 강하게 반응한다. 그럼 반대로 약하게 반응하는 세균도 있었나요? 네,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 캡노사이토파가 코리네 박테리움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트랩토코커스, 이런 세균들에 대해서는 IgA 반응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. 와, 이게 정말 신기하네요. 단순히 혈당이 좀 오르기 시작했다는 걸 넘어서 우리 입속에서는 이미 세균 종류도 달라지고 우리 면역계가 특정 세균을 대하는 태도까지 뭐랄까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. 이런 침 속 미생물 환경과 면역 반응의 변화가 어쩌면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미리 보여주는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.
초기 신호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진행 과정 자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? 예를 들어 면역 반응이 달라지면 어떤 세균이 더 잘 자라고 어떤 세균은 억제되고 할 테니까요. 네, 충분히 가능한 가설입니다. 예를 들어서 아까 당뇨병 전 단계에서 헤모필루스에 대한 IgA 반응이 강하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전에 나온 다른 연구들을 보면 이미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이 헤모필루스가 오히려 적게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. 오, 정말요? 그럼 전 단계에서는 면역계가 얘를 막 공격하다가 나중엔 줄어든다는 건가요? 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. 면역계가 초기 단계에서 이 세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려고 반응하다가 결과적으로 수가 줄어드는 걸 수도 있다는 가설이죠. 반대로 스트랩토코커스는 어땠죠? IgA 반응이 낮았다고 했죠. 네, 그리고 실제로 이 연구의 당뇨병 전 단계 그룹에서 스트랩토코커스 수도 적었잖아요. 이 두 결과가 서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점점 그림이 맞춰지는 느낌인데요? 네, 물론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주진 못합니다. 뭐 식단이라든지 구강 위생 상태 같은 다른 요인들도 분명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. 그리고 이 연구는 일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 일반화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. 그래도 중요한 건 우리 몸의 대사 상태, 그러니까 혈당 조절 능력과 입안의 미생물, 그리고 면역 체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겠죠? 맞습니다. 단순히 혈당 수치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구강 내 변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. 오늘 저게 살펴본 핵심은 결국 이거네요. 당뇨병 전 단계는 단순히 피 속 포도당만의 문제가 아니다. 우리 입속, 이 복잡한 생태계 안에서도 이미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대사 건강과 구강 면역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문을 열어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요. 네, 정말 흥미로운 연구였습니다.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. 만약 우리의 침이 완전한 당뇨병이 되기 그 이전 단계에서도 우리 몸의 대사 상태에 대한 이렇게나 구체적인 단서를 담고 있다면요. 혹시 언젠가는 이 침 속 미생물이나 면역 지표를 분석하는 게 아주 일상적인 간편한 조기 건강검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